자, 3교시 진행해요. 지금 우리 수립 절차를 볼 겁니다. 32쪽 제일 밑에 기초조사 막 이런 말 나오죠? 오른쪽 공청이 나오고 양가로 3번에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이 말 나와요. 잠깐 여기 한번 봐주셔야 돼요. 여기 봅니다. 우리 광역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광역도시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이 수립하는 자가 수립하기 앞서 뭐를 해야 되냐면 가지가 세 가지 쳐져요. 그래 이게 삼지창 이렇게 제가 했죠? 가지 세 가지. 기초조사하고 또 공청회 또 옳지 의견 청취. 자 다시 한번 우리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가지가 수립에 세 가지가 쳐져요. 삼지창. 포크 형태 꼭 기억해 주셔야 돼. 그런데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은 이지창. 제가 삼지창. 자, 삼지창이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청취. 자, 다시 한번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청취. 이게 수립 절차요, 승인 절차요? 옳지. 따라 시험 문제가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도지사나 국토교통장관은 승인하기에 앞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드려야 된다. 이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OX. X. 이게 승인 절차가 아니고 수립 절차라니까 이 수립권자가 듣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이 그림이 선생님들 그냥 그린 게 아니라고. 대단히 과학적이야. 이 법조문이 여기에 다 걸린다니까. 입증시킬 거라니까요. 녹화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법조문이 다 걸려. 이거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수립 절차에 이게 있다고. 내용 아시겠어요? 잘 봐요. 여기 공항 하나 설치할 때 그냥 설치하게 해서 인구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이거 다 조사하겠어. 조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조사하면 다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곧 포토라인에 선다 이렇게 되지는 거죠. 이것이 조사해. 조사하면 다 나와요. 조사 안 해도 미투 운동으로 막 해. 그래가지고 그러잖아. 자 봐요 여기. 우리 성폭행을 보면은 어떠한 유력에 의해서 성폭력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어떠한 우월적 지위에 의해서 말은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이루어지면 성폭력입니다. 그죠? 성폭행이죠. 그 다음에 성추행이 있고 성희롱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여성을 바라볼 때 꼭 여성만 그래. 여성이 남자 바라볼 때 이건 또 없어요. 영광인가? 이걸 예를 들어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쭉 훑어본다 남자가. 그런데 그 여자가 기분이 상했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성폭행에 해당이 되는 거야. 광이 넓은 의미로 성추행에 해당이 돼요.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 이제 좋은 거지. 기분이 좋았다 하면 좋은 거야. 근데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봤다 하면 영광인가? 이거 참말로. 자 이거 봐요. 이렇게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는 이게 수립 절차인데 이 기초조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다 조사해야 되는 거고 공청회도 의견 듣는 거고 의견 청취도 의견 듣는 거죠.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다 의견 청취인데 이게 근데 공청회는 뭐고 이게 의견 청취가 뭐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런 걸 우리가 직접적 의견 청취라 그래요. 요걸 간접적 의견 청취라 그럽니다. 요걸 형식적 의견 청취. 요걸 이제 꼭 해야 되는 직접적 의견 청취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사람들과 입안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행정청이 이렇게 수립해요. 이런 걸 모든 행정청만이 행정계획을 수립한다 해서 계획 곡군의 원칙이라고 한다고. 이게 행정청만이 수립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야 이게. 근데 행정이라는 건 주민의 협조를 바라는 거거든요. 국민이 없고 이 주민이 없으면 행정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수립하기 앞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데 이 안식구와
바깥 식구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바깥 식구, 행정청이 아닌 바깥 식구 의견을 듣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 청취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의견 청취는 같은 안 식구들이야. 그래서 시장군수가 할 때는 시군에 있어서 의유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할 때는 시도의 의유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장군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이자들의 의견을 듣는 거야. 이렇게. 이 의견 제시가 이게 이제 30일 내에 있는 거고 30일 이내 의견 제시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안팎으로 의견을 듣자. 잠깐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지는데 이런 시장군수나 시도의사, 국토교통장관 이런 행정기관을 단독제 행정기관이라고 그래요. 단독제 행정기관은 각종 의사결정, 행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단독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민의 불리하게 모든 행정계획을 짜고 수립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타출을 하느냐 이거야. 따라서 원래 지방의회라는 건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입법 기능이 있죠. 조례를 만들고 자치법규를 만드는. 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이게 바로 단독제 행정기관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통제적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자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이냐면 통제적 기능이야. 우리 주민이 행정청 내부에서 결정되는 사항까지 발목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발목을 잡아줘요. 내용 아시겠어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그래서 행정계획 수립할 때는 항상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단독제 행정기관에 있어서 이게 컨트롤하는 통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그러면 이번에 모 도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럼 우리 주민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누가 있어요 거기에? 도의회가 있겠죠? 그 도의회에서 받아준 거야. 우리가 받아준 거야. 우리가. 내용 아시겠어요? 너 그만둬라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통제적 기능이야. 이런 기능들이. 자, 그래서 안팎으로 의견을 청취한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내용이 크로스되면 안 돼. 그러니까 미리 공청회를 개최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땡에 걸린다고. 공청회 쪽은 바깥 식구, 행정청이 아닌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의견 청취가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듣는 거고. 내용 아시겠어요? 내용 크로스되면 안 돼요? 그렇다는 거야. 자, 이게 수립 절차.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을 함께 제출했을 때 승인 신청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자, 그러면 승인권자가 승인하기에 앞서 하트 모형 2개가 나오죠? 협의 거쳐서 심의 거치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선 승인 절차 하기 전에 수립 절차에서 공청회 좀 한번 보겠습니다. 공청회. 자, 공청회 한번 봐요. 자, 공청회 개최해서 33쪽입니다. 공청회 개최 후 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밑줄 긋고 누구야? 수립권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공청회 동그라미 치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 밑줄 그어야죠.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쭉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공고 나와요.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긋고 누구는 수립권자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해당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 군, 시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을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밑줄 1회 이상 공고 밑줄만 그어요. 선생님들 여기에 광역도시계획에서 나오는 날짜를 보면 무조건 30일만 나와. 이렇게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하자. 협의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하자. 막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수립권자가 30일 이상 일반에 공고한다. 뭐 열람하게 만든다. 공고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 무조건 30일만 나와. 근데 공청회에서만 딱 14일에 한번 나오는 거야. 공청회 30일로 바꾸면 안 돼요. 공청회 개최하는데 보니까 맨 앞에 앉으신 분이 연습장에다가 공청회를 이렇게 쓰고 앉았네. 공청회를 나름대로 재밌게 쓰려고 공청회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걸 한번 써봤지.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그래서 14일이야. 하도 어거지만 피우니까 뭐 이제 한 3분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 3분만 웃으면 다 웃는데. 자, 밑에 봐요.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밑줄 긋고. 자,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 개최할 수 있다. 따라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 개최할 수 없다 하면 틀려요? 있답니다. 자, 공청회는 4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밑줄. 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이렇게 되죠? 밑줄 긋습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공청회는 수립권자가 직접 주재한다. X. 지명하는 자가 주재하죠. 전남대학교 건축환경공학과인 김모 교수한테 오늘 강의 없으면 한 3시부터 농협 건물 3층 또는 KT 건물 3층 대휴일실에서 공청회 있으니까 주재 좀 하시오 그런다고. 그러면 고자가 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예. 그 정도. 자, 여기 봐요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수립권자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승인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수립 절차니까. 이런 내용과 전부 다 함께 제출하면 승인 신청한다 이렇게 되고. 자, 설명 먼저 들어가고 우리 복습 설명하고 일순환 거 설명하고 체킹 한번 해보게요. 이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하트 모양 2개입니다. 협의심에 뒤바뀌면 틀립니다.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참과 협의를 거친 후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인하기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의 참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협의 요청을 받은 자가 키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자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자에 걸립니다. 무조건 30일입니다. 의견 제시하자. 자,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인을 하고 나서 협의 요청을 받은 자하고 원칙적인 수립권자한테 안을 송부해버리면 이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잘 보세요. 시장군수 시도의사는 시군, 시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부에 공고를 하고 30일 이상입니다.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자에 걸립니다. 일반에 열람하자. 이 내용이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거 봐요. 승인권자가 오픈을 안 시킨다고. 행정이라는 것 자체는 반드시 표의성의 원칙에 의해서 오픈을 시켜줘야 되는데, 고시하고 공고하고 항상 해줘야 되는데 승인권자가 오픈을 안 시켜요. 내용 결정을, 내용 확정을 수립권자가 지어버리기 때문에 송부해주면, 그래라 그렇게 하라 라고 송부해주면 이자가 공고하고 오픈시키고 30일 이상 일반의 열람입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뜨냐면, 광역도시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려면, 승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도에 공보에 공고하고 공보,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자. 땡에 걸린 거야. 내용 돼요?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딱 한 문제 끝.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한번 봐요. 자, 광역도시계획 승인 나오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1번 나와요. 자, 우리 34쪽입니다. 34쪽. 34페이지.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시도의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죠. 직권 상업행정처한테. 그죠? 다만 별표 쳐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도의사가 수립하는 이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이 내용이죠. 선생님들 여기 봐요. 이 내용이에요. 협의 요청에 의해서, 시장군수 협의 요청에 의해서 단독으로 도의사가 이렇게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이 없다니까. 이 내용 중요해요. 그 내용 별표입니다. 해놨어요? 자, 보완 요청.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긋고 바로 밑에 줄 시도지사에게 보완 요청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수립이 적절하지 못했을 때죠. 자, 오른쪽 35번, 35쪽 2번 문제 봐요. 2번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국토계획 법령상 이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에 동그라미 쳐요. 지정이니까 선생님들 여기에서 출제된 거예요. 이거 광역계획권 지정 이겁니다. 이거 의견 청취 심의 거친다 이 내용이거든요. 봐요. 관계 시도의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밑줄 2줄
의견 청취입니다. 중앙도시는 심의예요. 심의 밑줄 두 줄. 의견 청취의 심의 거치자. 맞죠? 예, 맞습니다. 2번.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이 미리 관계 시도 시군의 의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거예요. 시장군수 시도의사가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여기 시군의회 시도의회 시장군수 의견 청취하자. 내용 돼요? 의견 청취입니다. 의견 청취에 관한 내용이고, 자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시도의사가 요청하는 경우는 시도의사와 공동 밑줄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거예요. 자 이거예요. 플러스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의사와 함께 할 수 있고 도의사는 시장군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수립이.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게 틀렸죠? 3번 틀렸어요. 자 4번 갑니다.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자 도의사의 승인이에요. 맞죠? 자 5번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공청회 열어야 된다는 거. 수립권자가 여기에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승인권자가 아니니까. 예 맞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입니다.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의 5번 문제입니다. 광역계획권 및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장관이 지정 동그라미 쳐요. 지정이니까 여기에서 골라야 됩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니까 도지사 장관 중에서 골라야죠. 시도에 걸쳤으니까 장관입니다. 맞죠? 자 2번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에 동그라미 쳐요. 수립이니까 여기에서 골라야 되죠. 여기에 직권하급행정청. 지정은 도지사가 하면 수립은 시장군수가 합니다. 그죠? 맞는 내용이에요. 그죠? 예. 자 3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의사는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장관이 수립할 자를 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니까. 조정신청으로 가야 돼. 조정신청. 협의가 안 된다. 무조건 조정신청입니다.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또는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걸려야 됩니다. 아무튼 틀렸다. 4번 갑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맞죠? 5번 공청회는 광역계획권대로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는 광역계획권을 수개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 개최가 가능합니다. 그죠? 자 36쪽 갑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이것 가겠어요. 자 또 복습 좀 한번 해야죠. 자 여기 한번 봐요.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이 부분이 세 가지 영역. 그중 하나가 뭐였느냐?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 도시군 기본계획만 생략이라는 말이 여기에만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이건 생략할 수 없는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은 실행하는 계획이니까 도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어디 시골에 가도 도로는 다 있잖아요. 이건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생략할 수 있다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생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있을 때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없어. 필요할 때만 나오는 계획이니까 반드시 나와야 되는 계획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생략이라는 말은 여기에만 나오는 거야. 우리 최초의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게 광역 이 계획권에 대한 법조문이 생기고 나서 전국적으로 6군데 지정이 돼요. 광역계획권이. 울산권만 제외하고. 근데 광주 광역계획권은 일부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군의 해보면과 나산면이 바로 일부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해보면과 나산면은 광주 광역계획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세 부분인데 생략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인구 얼마 이하? 옳지 10만 명 이하입니다. 10만 이하인 시군이죠. 아무튼 뭐 옛날에 장성군 이런 데도 약 15만 넘어가고 그랬어요. 70년대까지만 해더라도. 뭐 저기도 마찬가지고 진도군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요즘에는 뭐 진도 뭐 이런 데가 약 한 3만 3천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있었던 초등학교도 이걸 매각해 가지고 무슨 놈의 개인 미술관으로 쓴다 뭐 한다 그지. 인구가 몰려들 때 무슨 계획을 세우는 거지.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이다. 그래서 전라남도 시군이 16개 시군으로 가장 많다 그랬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자체가 안 나와 있어요. 물론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니까 이게 안 나왔다는 거지. 부문별 계획은 나왔습니다. 뭐 도로를 깎겠다, 도로를 정비한다, 뭐 진도군에서 완도군 이런 건 나와 있어요.
종합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거지. 도시군 기본계획이. 부문별 계획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됐을 때 이 행정계획이 상위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했을 때 그래요. 이 모두 포함하게 되어지면 하위계획은 나올 필요가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위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하니까. 이게 이제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봐요. 도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해서 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립권자가 누구냐면 반드시 도시군수만 돼요. 오직 이자만 된다는 걸 꼭 잡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이죠. 도시군수 광역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입니다. 자치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예요. 자치도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내 시장군수입니다. 이렇게 도시군수만 도시군에 대한 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On과 X인가 봐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다. OX. X.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이 전라남도, 강원도 도의 지역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OX. X. 그런 거 없다. 도지사 어디 있어요 이게. 도시군수만 합니다. 내용 됐어요? 꼭 잡아야 돼. 이게 또 시험 문제. 두 군데, 한 군데는 승인권자야. 승인권자는 이게 시도지사가 승인권자라고. 그런데 이자가 수립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만 이자가 수립하면 자기가 승인권자라고. 그 내용 결정이, 내용 확정이 여기서 돼 있으니까 여기 이게 없어. 승인받지 않은 게.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떴냐? 최근에 뜬 문제. 이거야, 이거. 이자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점이 뜬 거야. 땡이지.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어떤 조문이 나왔냐면 이거 하나 떼었어. 이거.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니까 그 지문은 또 처음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떴으면 맞추는데 하나만 딱 떼었다고. 많이 틀렸어요 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보죠. 36쪽에 보면 거기에 수립 의무에서 가로 1번 중간에 나오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밑줄 그어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원칙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자만 해요. 자, 다만 해서 밑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1, 2번 묶어놓고 밑에 암이 처리된 부분 도시군 기본계획의 생략이라고 써야죠.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관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밑줄 수도권에 속하고 해서 시험 문제 나왔다니까. 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밑줄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이야. 네모 시군입니다. 자, 2호를 보니까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에 네모였어야죠. 있는 시군은 또 기본계획을 생략한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연계 수립이라는 말 인접해 있는 도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반시설 도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면까지 광주광역시에서 다시면까지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네요. 자, 오른쪽에 37쪽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봅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1호에 보면 지역적 특성 네모였고요. 뭐 빛고울이라는 지역적 특성, 그래서 문화예술을 갖다가 여기에 하나의 수도로 만들겠다. 문화예술 쪽은 여기가 좀 광주가 좀 강세를 좀 보이죠. 유명합니다. 지역적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6번 보세요. 6번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밑줄 긋고 별표 쳐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에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 보세요.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이거든요. 이건 보다 구체적이죠. 누구 땅으로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반시설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몇 가지가 필요한데 2030년까지 우리 기반시설이 몇 가지 종류가 필요한데 도로 같은 경우는 격자형으로 200km 정도로 깔겠다 이런 큰 틀만 제시해요. 근데 그 누구 땅으로 직접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해버리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다 라는 말 나오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8번에 경관에 관한 사항 나와요. 밑줄 한번 그어봐요. 경관에 관한 사항이고 31쪽 한번 봐요. 31페이지를 보면 광역도시계획에 보니까 경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경관 계획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죠. 계획이 들어가면 이 광역도시계획, 계획이 빠져버리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네요. 그죠? 그 정도. 그 밑에 수립기준 보세요. 자, 수립기준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밑줄 그어야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밑줄. 자, 밑에 봐요. 1호를 보겠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형 교통 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자,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밑줄 긋습니다. 우리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이야?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이야?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기준입니다. 자,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밑줄 긋고 별표 하나 쳐놔요. 자, 2번.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 밑줄 긋고 별표 쳐요. 이 정도만 공부해 주세요. 이 포괄적이고 계략적 이 말을 갖다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렇게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자, 조심해주고 나머지는 뭐 안 해도 괜찮습니다. 넘어갑니다. 38쪽. 자, 거기 기초조사 및 공청이라는 표현 나오죠. 거기에 동그라미 2번 토지적성 평가 등 나와요. 그건 별표를 하나 쳐놔야 돼요. 자,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세 번째 줄 봐요. 가로 열고 토지적성 평가 네모 요거 하고 Y에 동그라미 쳐요. 제 취약성에 관한 분석 가로 열고 제 취약성 분석 네모였고요. 이 두 가지를 포함해야 한다.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 동그라미 쳐야 돼요. 자, 별표 하나 쳐놓고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 평가 또는 제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잠깐만요. 그거 중요한데. 자,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도 똑같이 삼지창이야. 기초조사, 공청회, 옳지, 의견 청취. 수립 절차요. 이게 승인 절차요. 수립 절차. 자, 이렇게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이 기초조사, 인구, 경제, 사회문화 이런 거 다 하자. 예, 조사하자. 그런데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기초조사에 추가적인 알파 기초조사 사항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게 바로 뭐냐면 토지 적성 평가하고 그 다음에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고. 재 취약성 분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일단 기초조사에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기초조사에다가 광역 도시계획에서 했던 기초조사 사항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게 있어. 뭐가 있어요?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뭐가 있어요?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뭐가 있다?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이게 있어요. 자, 잠깐만. 이게 생겨났는데 원래 토지적성 평가는 개발할 건지 보존할 건지 이런 거 평가하는 건 이 구체적인 집행계획에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본계획에도 이걸 하도록 만들었거든. 보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을 갖다가 우리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쪽에서도 한번 한다. 상위계획에서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취약성 분석은 각종 이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원래 시도까지 전국 단위로 해서 또는 시도까지 해서 재취약성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효성 면에서 제대로 이게 재예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단위로 이렇게 기본계획,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단위로 재취약성 분석을 하게 되어지면 책임감도 있고, 예, 그래서 보다 이게 재해를 예방하는데 상당히 효율성을 제고하자 하는 취지에 의해서 토지적성 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을 이 기초조사 단계에서 또 추가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예전에는 도시군 단위로 안 했거든. 재취약성 분석을. 예. 보다 완벽하게 재해를 예방하자 이런 취지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신설이 됐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기초사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 두 가지. 토의적성 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요. 우리 공청회도 의견 들어주는 거고 이 의견 청취도 의견 듣는 건데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냐면 이 안식구의 의견 청취는 이거예요. 직접적 의견 청취. 바깥식구 의견 청취가 행정청이 아닌 바깥식구가 이 공청회 쪽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자 하는 곳은 여기에 듣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의견 청취는 지방의죠. 그래서 특별시의회, 광역시의회, 시의회, 군의회 한 단어로 줄이면 지방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방의회가 의견 제시할 때는 무조건 30일 이내 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립권자가 수립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제출해. 이걸 승인 신청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 그런데 이게 승인권자가 시도지사거든요. 근데 시도지사가 되다 보니까 시장군수는 수립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데 이자가 수립하면 자기가 승인권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읍되는 거예요. 꼭 시험 문제는 이자가 수립하면 국토유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지문이 또. 그게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이 세 영역이 나와.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승인하기 앞서 하트 모양 2개 이렇게. 뭐가 걸린다? 협의, 심의, 협심 이렇게 걸려요. 협심증. 하트 모양 심장이니까 협심증이 심의, 협의심의 이렇게. 자,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이렇게 도지사에게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의견을 제시하자.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도에 있는 지방도시군의 심의를 거치한다 이렇게 나오고,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이렇게 승인권자인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자 이렇게 나오고, 최종적으로 협의 요청을 받은 자하고 원칙적인 수립권자한테 안을 송부해버리면 내용 결정을 이자가 지은 거니까 시장군수한테 주어버려야지. 그러면 시장군수는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 공보에 공고를 하고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자가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자가 했을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의사 여자가 수립하면 자기한테 승인받는다 이 말이 없으니까 나머지 단계가 이거라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지방도시군의 심의를 거치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 수립권자이면서 승인권자인 특별시장부터 특별자치 도의사에게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의견 제시하자. 자기가 또 수립권자이면 승인권자니까 협의 요청을 받은 자한테만 송부하고,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의사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 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를 하고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자 해서 딱 끝나는 거예요. 끝. 끝이요. 자, 봐. 자, 39쪽을 보니까 거의 6번에 시군,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의사 승인 이렇게 나오죠? 그 시장군수는 밑줄고요. 여자만 도의사의 승인이 있어. 나머지는 승인이란 말이 없어요. 보안 요청 나와요. 자, 도의사 밑줄 긋고, 이 제출된 도시군 기본계획안의 수립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는 시장군수에게 밑줄, 이 도시군 기본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5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별표 성분 및 공고 열람. 자, 도의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장군수에게 관계서를 송부해야 하며, 송부 동그라미. 관계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 공보에 게재해야 해요. 그 계획을 공고하고. 자, 공고하고 동그라미.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 네모에 끊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도지사가 공고하고 도의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자 하면 틀리는 거예요. 주어버려야 된다니까. 그러면 수립권자가 한다니까. 내용 됐어요? 자, 밑에 7번 가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라는 표현 나오죠? 자, 이거 중에요. 별표 치고, 특별시장, 시장군수는 5년마다 동그라미. 별표 쳐요.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밑줄 재검토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 봐요.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만, 여기에서만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만 5년마다 재검토가 있어요. 5년마다 재검토다, 타당성 검토다라는 말이 어디에 있는 거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 서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도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가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자 이 지문이 떴어. OX X라니까. 도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해야 되니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재검토가 있다. 잡아야 돼요. 반영 의무 보겠습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밑줄 밑에 동그라미 치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 밑줄 그어요. 이것을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밑줄 그어요. 상위계획의 내용을 하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40쪽 갑니다. 40페이지. 자, 40페이지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자, 박스 안에 봐요.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토의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의적성 평가 재취약수무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유효기간이 5년이에요. 유효기간 5년이에요. 5년 내 그래서 이런 걸 한 적이 있다면 이걸 생략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5년. 자, 그 밑에 점을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몇 년마다 재검토하자. 5년마다 이런 내용이에요. 5년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올라간 프린트물에 6번 문제죠. 자, 올라간 프린트물에 6번 문제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맞죠? 원칙이자만 합니다. 오직. 자, 2번 수도권에 속한해버리면 틀린다니까.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상이 아니고 이하인 시 또는 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2번이 틀렸어요. 자,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도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나주시 다시면까지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넘어가서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죠? 자, 5번에 보면 특별시장, 시장군수는 5년마다 동그라미 치고 재검토 밑줄 그어놓습니다. 맞아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자, 조금만 지난 일순환에 했던 내용 조금 복습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이거 봐요. 오늘 가장 어려운 파트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가장 어렵다. 힘들다 지금. 이렇게 수립 절차, 승인 절차 등이 행정 절차법에서 기울되고 있는 게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울됩니다. 그죠?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죠.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잘 보세요. 제가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제가 특공장도로 잡았어요. 특공장도다 이렇게 한번 잡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건 유효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자, 원칙입니다. 원칙. 도시군을 관리하는 계획이니까 도시군수가 나와야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가 나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시장군수가. 자, 공은 뭐냐면 우리 다시면까지 깔자 했을 때 이렇게 될 때 같이 하자. 자, 공동 위반입니다.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위반을 하고 자, 또는 야, 니네 행정구역에 네가 해. 나주시장 네가 해. 아니, 네가 원래 계획을 잡았으니까 네가 해라. 자, 해서 협의회에 의해서 수립할 자를 협의회에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협의 지정이 나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도내에서는 일단 도지사가 시군에 걸친 거죠. 도지사가 강제 지정합니다. 만약에 시도에 걸쳤다 이렇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제적으로 지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협의회에서 지정한다. 협의가 안 되면 강제 지정한다는 건 저기 관리계획에서만. 실행하는 계획이니까 누가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지. 그러나 이건 방향 잡는 계획이니까 협의가 안 되면 무슨 놈의 협의가 안 되면 뭐 지정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협의가 안 되면 뭐에 걸린다? 조정 신청한다에 걸린다. 아,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장관이에요.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겠죠? 국가기획과 관련된 경우는 인천국제공항 설치하자 이런 것은 뭐 설치를 정부에서 해야지 국토교통 장관이 해야죠. 어떻게 해? 인천광역시장이 하는 게 아니죠. 자, 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네요. 도의 지역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알펜시아 사업처럼 강원도에서 도지사가 입안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자, 잠깐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렇게 도시군수만 수립권자예요.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위반권자를 보니까 장관도 나오고 도지사도 나온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장관 도지사가 안 나와요. 자, 왜 그런 거냐 하는 거예요.
도시군에 대한 방향 잡는 종합계획이니까 도시군수만 나오는데 이건 뭐 방향 잡는 게 아니야. 이건 설치하는 이런 계획이라고. 정부가 설치할 수도 있고 도의사가 설치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래. 실행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누가 실행하기든 상관없다는 거지 지금. 자, 특공장도 이렇게 잡아가는데, 자, 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거였어요. 결정권자입니다. 다 잊어버렸을 거야. 지금 복습에 일순환에 했던 거.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입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원칙적인 결정권자 누구? 시작.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도시군 관리계획 원칙적인 결정권자 누구?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됐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느냐 하는 거야. 잘 보세요. 내용,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에 대한 이 확정되는 이 시점이 결정이 돼야 된다니까. 결정 단계에서. 그러니까 입안 단계에서 내용이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렇게 시도지사가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한다 이 말이 나온다고. 그런데 시장군수는 입안하면 자기가 결정권자가 아니잖아. 누구한테 받아야 돼? 그렇지, 도의사한테 받는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시장군수는 신청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받아야 돼. 도의사한테. 내용 이해 가요? 시도의사는 직접, 그러나 시장군수는 이렇게 신청한다 이 말이 나온다고. 도의사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입안을 하게 되어지면 한평군의 계획관리지역을 아파트 짓는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 해서 입안을 하면 그 결정을 전남도지사가 해줘야 되는 거야. 내용 됐어요?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요건 1순환에 했던 내용이요. 2순환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시험 문제. 5번째 내용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입안을 했을 때는 5번째 내용만 그래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만 시장군수가 직접적인 결정권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거 중요하다. 이게 신설됐다. 중요한 건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을 시장군수가 입안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받아야 된다.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드립니다. 자기가 입안한 건 자기가 결정해요. 뭐만, 이것만. 다른 거에 대해서 입안하면 도지사한테 결정받아야지. 내용 이해 가요? 이 내용을 지금 체크 한번 해보자고.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중요한 건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51쪽. 자, 51쪽 봐요. 재료의 원칙 보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네모에 엮어놓고 직접 결정합니다. 시장군수는 결정권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하겠죠. 이해 가요? 뭔 말인지?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를 제외한 50만 이상의 대도시, 수원시, 전주시를 얘기합니다. 가로 열고 대도시장 네모였고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밑줄. 전주시장 같은 경우, 수원시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입안해서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결정권자가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이렇게 간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자,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밑줄 긋고 별표 쳐요. 이겁니다. 신설된 조문입니다. 1, 2번 묶어요. 1번, 2번 묶어놓고 별표 크게 쳐놓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신설된 조문입니다. 자, 1번은 꼭 잡아야 돼요. 1번은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지정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밑줄. 시장군수가 직접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여기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결정을 누가 한다?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이거 중요한데.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밑에 2번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쭉 밑줄 긋습니다. 자, 대체하는 대체 동그라미 쳐요. 대체하는 용도지구다. 요 정도. 요거는 이제 제가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 이해를 갖다가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1번만 지금 잡아갑니다. 1번은 꼭 잡아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나온다 하면 시장군수가 입안했다 하면 무조건 누가? 시장군수가 결정합니다. 도의사가 결정한다면 틀려요. 자, 요 내용하고. 자, 밑에 예의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결정권자가 되는 사유가 자재조립 그랬지요. 기억나요? 자, 자재조립 1번 자기가 입안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 밑줄고요. 자기가 입안했다. 2번에 자재조립에서 개발 제한구역 제자입니다.
개발 제한구역이다 하면 국토교통장관이에요. 자, 자재조립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자, 가로 열고 국가계획과 연계 밑줄 긋습니다. 이 말 빠지면 틀립니다. 국가계획과 연계한 이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토교통장관이 결정권자가 됩니다. 자, 자재조립에서 입지규제 취소구역 밑줄, 입에 동그라미 쳐요. 그 다음에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 밑줄 긋습니다. 자, 물론 해양수산부 장관 네모했고 선자원 보호구역 밑줄 그어요. 선자원 보호구역이다 하면 누가 결정권자가 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됐어요. 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는데 이게 자재조립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꼭 국토교통장관 자리에는 가로 열고 선자원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누구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말한다. 따라 시험 문제가 해양수산부 장관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면 맞습니다. 여기에서만 그래. 선자원 보호구역만. 내용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1순환에서 했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1교시 더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